자, 생장과 생식,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생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크기 생장하는 겁니다. 생명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포분열입니다. 왜 세포분열을 하느냐라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야. 최적당 표면적의 비율.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선조림이에요. 고등어조림이나 갈치조림, 꽁치조림 이런 건데 생선살도 좋아하지만 뭘 좋아하냐면 양념을 잔뜩 흡수한 무를 좋아합니다. 그 밥에 올려놓고 먹으면 맛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거 생각해봐. 그 무 조각이 양념을 흡수하는 과정을 생각할 때 무가 너무 두꺼우면 안에까지 양념이 배이는데 시간이 어때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지? 너무 얇으면 너무 무가 흐물흐물해지잖아. 그게 적당한 두께가 중요한 거잖아. 자, 요런 걸 생각해 봐요. 세포의 크기를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가정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인 정육면체라고 가정한다면 부피는 A 세제곱이 되죠. 표면적은 뭐가 되지? 6A 제곱이 되잖아. 맞죠? 세포가 외부로부터 우리 작년에 배운 생물 파트가 뭐였죠? 작년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내용에서 배우는 거.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었잖아. 그때 뭐예요? 각각의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된다? 산소와 양분을 외부로부터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 뒤에 만들어진 노폐물은 외부로 배출해야 되잖아. 그걸 배설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세포는 끊임없이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맞지? 그러려면 그 최적 부피당 필요한 양은 부피에 비례할 거 아니야. 세포에게 필요한 양은. 그지? 근데 할 수 있는 곳은 표면적이잖아. 그러죠? 맞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부피당 표면적은 A 세제곱분의 6A 제곱이니까 A분의 6이 된다고. 맞지? 즉 세포가 커지면 A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최적당 표면적의 비율 전체는 감소한다는 거야. 즉 얘가 효율이라고. 세포가 물질 교환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가 세포가 커지면 그 효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따라서 너무 세포가 크게 자라면 물질 교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한정 작게 자라는 게 좋은가요? 너무 작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너무 작으면?
죽겠죠. 약해서. 응? 그렇다고 그러나 너무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환경 변화를 이기기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세포는 어떻게 된다? 일정 크기를 기준으로 적당히 커지면 세포 분열하고, 또 각각의 세포가 적당히 자라서 세포 분열하고, 적당히 자라서 세포 분열하는 형태로 크기를 나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데 걱정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했는데 각각의 세포들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옛날 환타지 소설 중에 그 우리나라 환타지 소설 최고의 작가로 뽑히는 이영도 씨라는 소설가가 쓴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환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저주받은 숲이라는, 영혼의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그 소설 속의 설정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서 같은 일행 중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잖아? 그러면 그 팀, 같이 다니는 일행들과 똑같이 생긴 동일한 일행이 갑자기 그 숲에 한 팀이 더 생겨.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내가 한 명이 한 팀이 더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둘로 나뉜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내 기억이 같이 나뉘어져 버려요. 내 기억만 나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도 같이 나뉘어져.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거울 배웠잖아. 우리나라 옛날 공포 영화 중에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공포를 보여주냐면 첫 번째 살인 장면부터 무서워. 딱 살인이 일어나기 전 장면부터. 술 취한 첫 번째 희생자가 술에 취해서 막 비틀비틀거리다 어떤 공원에 있는 그 공용 화장실 있죠? 거기에 가서 술 깬다고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에 있는 그 술 취한 사람은 세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상상해봐.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한다고, 샤워하기 전에 손 씻고 양치한다고 양치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양치하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는 양치 안 하고. 등 뒤가 샥 올라오죠. 살벌하지. 실제로 북유럽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공포 이야기, 그런 괴물 이야기는 도플갱어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 전설에도 있죠. 옹고집전. 그 쥐가 우리 모습을 훔쳐가지고 내가 옹고집이니 네가 옹고집이니 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둘로 나뉜 둘 다 난데 그러면 둘이 정말 나와 똑같은 난데 내가 아니잖아. 그럼 서로 정말 극도로 공포심이 느껴서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그래갖고 한 명이 죽잖아. 그러면 얘가 가진 기억이 없어지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 초등학교 때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초등학교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잊어먹는 거야. 근데 문제는 되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의심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명 그 숲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파편이 돼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지.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세상에서. 그 사람은. 뭐 그런 설정이 있는 숲이 있어요. 자, 세포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포가 둘로 나뉘었어. 그럼 근데 이 세포가 뭐 해야 되는 세포인지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마저 나뉘어서 얘는 뭐 해야 되는지 아는데 얘는 몰라. 그럼 얘는 큰일 나잖아. 맞죠?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머리카락 세포고 나도 머리카락 세포고 나는 뭐 해야 되고 나도 뭐 해야 되고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 두 번째, 염색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소두가 좀 길었는데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 잘 봐봐. 우리 DNA라고 해가지고 보통 책에 보면 요렇게 된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죠. 꼬여있는 이중사다리. 맞지? 요렇게 생긴 요 DNA에, 자, 요거 구조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부분에 유전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유전자라는 부분이 제일 작은 부분인 거야. DNA 사슬 한 가닥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얘는 머리카락이 직모다, 얘는 곱슬이다, 얘는 쌍꺼풀이 있다, 얘는 쌍꺼풀이 없다, 얘는 이마를 까면 이마가 일자다, 얘는 삼자다, 이런 거. 얘는 머리카락이 검정색이다, 얘는 갈색이다. 얘는 귓볼이 붉이다, 얘는 부착이다, 뭐 얘는 혐알기가 된다, 안 된다. 뒤에 가서 배울 것들이 다 요 DNA 사슬의 일부에 있어요. 유전자라는 건 DNA에 있고 이 DNA가 요렇게 실처럼 가다가 보면 단백질 알갱이를, 요 단백질 알갱이가 있어. 이 단백질 알갱이를 이 DNA 사슬이 요렇게 빙빙빙 꼬으면서 요 단백질 알갱이들을 DNA 사슬이 이렇게 빙빙빙 꼬으면서 지나가요. 요렇게 DNA 사슬이 꼬아서 만들어지는 요 알갱이들, 저기에는 지금 우리 중등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요 알갱이를 뉴클레오좀이라 그래요. 일단 우리는 넘어갑시다.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배웁니다. 자, 이런 알갱이들, 이 쭉 다시 실처럼 보이겠지? 멀리 좀 더 이제 우리가 확대한 걸 줄이면, 맞죠? 이 실처럼 된 이 단계를 염색사,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하고, 평소에는 이 염색사가 우리 세포 핵 속에 이렇게 풀려 있어요. 평소에는. 근데 얘가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할 때가 되면 이 염색사들이 뭉쳐져서 요런 나비 모양의 형태로 뭉쳐지게 되는데, 요런 형태로 생기거나 혹은 요렇게 나비가 아닌 한 가닥으로만 나올 때가 있어. 요런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 요 단계가 된 거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실이 요렇게 지금 막 꼬여 뭉쳐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한 가닥하고 요거 한 가닥이죠. 이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지금 염색 분체가 염색체 하나에 두 가닥이 있지. 얘는 한 가닥이 있고, 그죠? 얘는 세포 분열 초기에는 이렇게 두 가닥짜리 염색체가 나오고, 세포 분열 후기나 말기가 되면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요 염색 분체 두 가닥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 가닥짜리 염색체로 보이게 됩니다. 요거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알겠지? 요렇게 염색체라고 하는 이유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떨어뜨리잖아? 이 염색사나 염색체가 염색이 되기 때문에 염색사,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3쪽을 봐봐. 이 염색체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염색체라 부르는 게 있고요. 상동염색체라 부르는 게 있고, 상염색체라 부르는 게 있고, 성염색체라 부르는 게 있는데, 각각을 설명해 줄게. 상동염색체는, 자, 우리 저기 13쪽에 있는 검은색 그림 보면, 봐봐. 1번 염색체에 지금 요렇게,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쌍을 이룬 염색체가 있죠. 1번에 2개, 2번에 2개, 3번에 2개, 4번에 2개, 땡땡땡, 22번에 2개까지. 그리고 여성의 염색체는 XX, 남성의 염색체는 XY 해서 총 23쌍이 있지. 물론 남자 염색체는 X랑 Y랑 모양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23쌍이 딱 짝지어져 있잖아. 그죠? 그 짝이 상동 염색체라는 겁니다. 서로 같다라는 뜻이고요. 자, 앞에 칠판 봐봐.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얘랑이 상동 염색체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 여기에 혈액형 정보가 들어있다고 쳐. 요 위치에. 그러면 상동염색체의 요 같은 위치에 뭐가 들어있다? 혈액형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쌍이잖아. 지금 페어죠. 한 개는 여러분의 아빠로부터 받은 거고요. 한 개는 여러분의 엄마로부터 받은 겁니다. 뭐가 아빠로부터 받은 거고 뭐가 엄마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여기에 A라는 정보, 여기에 O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A형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이잖아요. 그죠? 자, 염색 분체는 뒤에 우리가 세포 분열기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세포 분열을 위해서 요 DNA 유전자를 복사해 둔 거거든? 그 말은 지금 요 위치에 내가 지금 혈액형 유전인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 말은 여기에 A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반드시 A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즉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겠죠. 여기가 O니까 여기도 O인 거야. 알겠어요? 요렇게 들어있는데 A랑 그러면 선생님은 유전자에 혈액형 유전자는 A 유전자와 O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뭐가 드러나고 있다? A가 드러나고 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 쌍을 이루는 염색체가 뭐다?
상동 염색체다. 뜻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리고 상염색체는 뭐냐? 보통 1번에서부터 22번, 이거 사람 기준입니다. 숫자로 쓰여져 있는 염색체. 얘는 뭐냐? 남녀 공통정보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상염색체예요. 남자 정보, 여자 정보가 똑같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로 유전 전달되는 정보들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혈액형, 혐알귀, 쌍꺼풀, 귓볼,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키 등등등 대부분의 정보는 저기에 있습니다. 상염색체.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숫자가 들어있는 저 정보 상염색체에도 상동염색체들이 있고, 당연히 하나는 누구 거? 아빠 거. 하나는 누구 거? 엄마 거. 가끔씩 집에서 케이블 TV로 TV 돌려보다 보면 실제 상황이니 뭐니 하면서 뭐 친자 확인이니 뭐니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하는 거냐면 저 염색체들 하나하나 쫙 비교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체크한 뒤에 이렇게는 쭉 엄마 거니까 요렇게가 아빠 거에 이어야 되는데 왜 다르지? 이러면 이제 친자가 아닙니다가 뜨는 거야. 알겠죠? 뭐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게 이제 이거 정보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성염색체는 그럼 뭐다? 성별을 결정하는. 보통 XX가 여성, XY가 남성인데 이거는 사람 기준이고요. 진화가 좀 많이 된 고등생물들은 대부분 저렇게 딱 들어맞는데, 진화 과정이 좀 옛날인 생물들일 때는 저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냐면 그 돌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낚시하는 물고기 종류 중에 그 횟감 맛도 좋고 그 고기 낚는 맛도 있고 해서 참 좋다는 그 검은 줄 흰 줄 검은 줄 흰 줄 돼 있는 그 횟집에서도 종종 양식으로 좀 자그만한 거 있는 그 어떤 물고기인지 알지? 보통 줄돔이라고도 파는. 그거는 전부 다 암컷이고요. 새끼 때는 이게 이만해지잖아. 한 2kg, 3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암컷들 중에 일부가 수컷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수컷으로 바뀌는 개체들은 줄무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은색으로 바뀌고 주둥이 쪽으로만 검은색이 몰려요. 점이. 걔 암수 몸 색깔이 바뀌어요. 언제? 번식기 때만. 평소에는 그 색깔이 안 나와. 그리고 이게 문제는 그 줄돔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른 돔은 또 그런 게 없는 물고기도 있거든. 수컷, 암컷이 딱 언제나 구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응? 개구리들도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암수 차이가 나고 안 나고, 심지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암컷, 수컷이 바뀌는 동물들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에 어디더라? 저기 어디에 사는 바다거북 중에 하나는 해변가에 알을 낳고 가는데, 그 부화하는 그 바닷가 모래사장 온도가 몇 도 이상이면 전부 다 수컷, 몇 도 이하면 전부 다 암컷,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는 암수 반반. 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되게 다양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요. 알겠지?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자, 체세포 체세포 분열을 잘 이해를 하면 요 뒤에 따라 나오는 생식세포 분열은 저절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분열이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분열이기 때문에 생장, 우리가 자라는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생, 꼭 플라나리아라던가 도마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들도 재생이 되죠. 조금 살 끝에 조금 약간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은 재생이 되잖아요. 물론 뭐 손목이 잘리고 이런 건 재생 안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의 재생. 그리고 무성생식 같은 경우도 체세포 분열에 속합니다.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분법, 출하법, 포자법, 영양생식법이라 그래가지고 암수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들로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를 무성생식이라 그래요. 이분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세균 같은 애들이 보통 이분법 합니다.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2개가 되면 2마리, 또 그 각각의 2마리의 세포가 또 각각 세포 분열을 하면 4마리. 되게 빨리빨리 팍팍팍 늘어나겠죠. 단점은 얘네들의 공통 단점이기도 해. 전부 다 유전자가 똑같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 공통적인 강점도 다 가지지만 공통적인 약점도 다 똑같이 가지겠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될 위험이 생긴다? 몰살. 봐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단 말이야. 걔를 만약에 무성생식이나 이렇게 해갖고 300명을 만들었어. 졸라 셀 것 같죠? 발 뒤꿈치 다 까지면 다 죽는 거야. 몰살. 왜? 전부 다 똑같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점을 알면 싸그리 다 죽일 수 있겠지, 한 방에. 출하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효모 같은 거, 그 다음 말미잘 같은 거. 이거 이제 뭐냐, 말미잘이 뭔지는 알죠? 걔네들 보면 커다란 이런 요래 생겼잖아. 여기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여기에 조그마한 말미잘이 하나 생기거든? 얘가 새끼가 된 뒤에 얘가 똑 떨어져 나오면 한 마리가 새로 더 생기는 게 출하법이에요. 포자법은 보통 우리가 버섯, 곰팡이, 고사리 이런 애들이 이제 포자법. 그리고 영양생식은 은근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꺾꽂이, 휘무지 같은 원예농업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데, 혹시 부모님이 알로에 같은 거 키우시는 분, 알로에나 선인장, 가끔씩 알로에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얻어오시는지 본 적 있는 사람? 화분을 얻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알로에 이파리 하나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얻어오시죠. 이파리 하나만, 뿌리 없는 거. 그리고 그 이파리 하나 잘 닦으시더니 그냥 생 화분에다가 푹 꽂아 놓으시잖아. 껍질 한쪽으로만 딱 칼질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그 푹 꽂아 놓은 알로에는 점점점 시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걔가 꽂혀있던 자리에 조그만한 알로에가 자라 나오잖아. 그거 한 그루 더 생긴 거예요. 그게 돼, 식물은. 그렇게 하는 게 영양생식입니다. 영양기관을 옮기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생각해봐. 감자는 뿌리야, 줄기야? 줄기거든?
감자에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꽃이 핀다는 건 감자에 씨앗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감자 심을 때 씨앗을 심어요? 감자를 심어요? 잘 생각해봐. 감자 심는 거 TV 예능이나 농사 짓는 거 보여주잖아. 씨앗을 심어? 감자를 심어? 그래. 영양생식이란 말이야. 맞지? 왜 그럴까?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맛있는 감자가, 큰 감자가 많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크고 맛있는 여러 개가 열리는 감자를 적당히 썰어서 심어 놓잖아? 똑같은 감자가 똑같이 많이 열려. 그러면 뭘 심는 게 유리해? 씨를 심는 게 유리해? 감자를 심는 게 유리해? 감자를 심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한 과일이 하나 있어요. 신문이나 이런 데 종종 많이 나오죠. 바나나예요. 전 세계 바나나 품종이 유전자가 3개인가 밖에 없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들 있잖아. 유전자가 3개인가 밖에 없다고. 뭐야, 전부 다 무성생식, 영양생식이야. 근데 문제는 그 3가지 유전자를 옛날에 그래서 1970년대에 그 이전,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마 못 먹어봤을 더 옛날에 진짜 맛있는 바나나는 멸종했어요. 돌림병 때문에. 그래서 그 바나나 품종과, 멸종한 바나나 품종과 야생 바나나 품종 중에 그나마 비슷한 거를 교접해서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들어서 새롭게 품종 개량을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먹을 만한 바나나가 나온다 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야. 근데 이 새롭게 만든 바나나에 그때 그 바나나를 멸종시켰던 그 질병이 옮아오기 시작했어. 덮어지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도 그럼 이제 뭐 할까? 바나나 수출하는 나라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종자랑 저기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이 구워 먹던 바나나 있죠? 야생 바나나. 그거 고구마 맛 납니다. 그 바나나 맛 아니야. 고구마 맛이야. 모양만 바나나야. 그런 것 중에 그나마 좀 단맛 나는 거, 씨앗 좀 작은 거랑 또 교접해가지고 또 잡종 만들어서 그나마 그 병 안 걸리는 거 하나 만들어서 또 만들어서 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어쨌거나 요런 것들이 체세포 분열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분열하냐. 자, 14쪽 그림 봅시다. 기본적으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요. 간기 때가 사실 위에 그래프 봐봐. 90%입니다. 분열기가 10%도 안 돼요.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자, 세포 전체의 일생 한 주기에, 세포 주기에 간기가 90%, 분열기가 10% 안 됩니다. 그럼 간기 때 뭐 하느냐? 일단 자라야 돼요. 자라는 동안 분열 준비를 합니다. DNA 복제도 하고, 우리 세포 안에 보면 세포 내 소기관들 있잖아. 뭐 미토콘드리아라던가 엽록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 수도 미리미리 늘려놔요. 그거 하고 있는 기간이 간기입니다. 간기 때 세포 그림은 간단하죠. 세포가 있고요. 커다랗게 핵이 있고요. 여기에 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염색체는 염색사의 형태로 세포액 안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습니다. 끝. 그냥 그림 간단하죠. 이 상태예요. 자, 핵막과 인이 보이고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핵막과 인이 보이고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 뭐 한다? DNA와 소기관 수가 증가한다. 몇 배로? 2배로. 왜? 좀 있으면 뭐 해야 되니까? 분열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분열기. 첫 번째. 전기. 자, 세포 전기 때 일어나는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핵막하고 인이 소실됩니다. 즉 없어진다는 소리야.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염색체라는 개념과 방추사가 형성이 돼요. 자, 대충 요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방추사라는 게 요렇게 세포 끝에서 요렇게 자라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얘가 방추사예요. 요 실 같은 거. 자, 중기. 중기가 되면 적도면 배열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 세포들이 그러니까 세포의 정중앙을 적도면이라고 하거든. 그 적도면에 염색체들이 나열이 되고 동원체에 방추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관측 최적기인데 제일 짧아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기가 이제 세포 적도면이겠지, 한가운데. 자, 여기에 염색체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요 동원체라고 한 부분이 여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염색체 한가운데 있는 요 구슬 같은 거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방추사들이 연결이 되면 한가운데로 쫙 나열이 돼요. 왜 매우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양쪽에서 방추사가 연결이 돼서 염색체들이 한가운데 적도면에 쫙 나열이 됐잖아? 하나, 둘, 셋 기다리는 것도 없이 연결이 되면 뜯어버려요. 이해가 돼요? 염색체를 이렇게 쭉 방추사가 나와서 얘네들이 동원체 연결해가면서 가운데 줄로 쭉 모았잖아? 다 모여서 연결된 거 확인되자마자 양쪽으로 뜯어버린다니까. 뭐를? 염색 분체를. 그러니까 중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짧다, 길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연결되자마자 뜨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럼 후기가 되면 뭐가 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방추사가 각 염색 분체를 양쪽 극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게 후기야. 오케이? 자, 말기가 되면 딸핵 형성. 원래 보통 이 상태를 모세포라고 합니다. 분열 전 세포를 모세포라 그래요. 분열 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를 딸세포라 그러는데 그 딸세포의 핵을 딸핵이라고 합니다. 딸핵 형성이 시작되고 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말은 뭐다? 다시 염색체가 뭐로 바뀐다? 염색사로 바뀌면서 핵막과 인이 재생성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일어나냐면 요 말기 이후에 세포줄 분열이 시작되는데 자, 여기 보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데 형태가 어떠냐면요. 동물 세포는 만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함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모양이 땅콩처럼 돼요. 각각의 핵이 만들어지고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세포질이 이렇게 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가늘어지다가 두 개로 똑 떨어지는 거야. 요게 동물. 왜? 동물은 세포벽이 있다 없다? 없죠. 식물 세포는요? 세포판 형성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요렇게 각각의 딸핵이 형성된 상태에서 요 가운데서부터 어떤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안에서 바깥으로 점점 자라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두 개로 분리시키고 나면 이 세포판은 새로운 세포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포가 두 개로 딱 분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결국 정리하자면 1회 분열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염색체 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 빨리 정리. 그림 같은 거는
그냥 그림은 간단하게만 그리세요. 책에 어차피 그림 자세하게 있으니까. 봐봐. 자, 생식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유성 생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포입니다. 우리 사람, 그러니까 동물별로 그 염색체의 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46개. 그런데 봐봐. 남자의 세포와 여자의 세포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이제 다시 사람으로 생장해 나갈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46개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우리가 상동염색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다. 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6개의 절반인 23개짜리만 들어있는 세포, 상동염색체 2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세포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수컷의 경우 정자, 식물이라면 꽃가루를 만드는 거, 꽃가루에 있는 정핵을 만드는 거. 암컷, 여자라면 난자, 혹은 그 식물 암술에 있는 난세포를 만드는 그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정리하자면 뭐? 동물, 식물, 수컷, 암수 표시를 딱 하면 동물의 경우 정자, 식물의 경우 정핵, 즉 꽃가루. 을 만드는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했죠? 한 번 분열했죠. 그래서 세포가 몇 개 생겼죠? 2개 생겼잖아. 얘는 몇 번 분열하냐면 2번 연속으로 분열합니다. 2번을 연속으로 분열하니까 당연히 세포가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리가 돼요? 간기가 없는 2회의 연속 분열로 딸세포가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생기고 그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기는 똑같아요. 간기 때 뭐 한다 그랬지 아까? 세포 생장하고 DNA 2배로 복제해놓고 세포 내 소기관 미리 준비 더 해놓고 끝! 맞지? 감기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자, 1분열 전기. 요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분열 전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가 염색체라는 겁니다.
이가 염색체라는 거 지금 요 위에 봐봐. 상동 염색체 두 개가의 동원체가 지금 서로 붙어버렸죠. 상동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끼리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염색체인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게 돼요. 그래서 특히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방추사가 만들어지는 것 똑같이 만들어지고 핵막과 인이 소실된 것 똑같이 생깁니다. 똑같은 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오케이? 됐죠?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 게 특이한 거야. 그럼 1분열 중기 때는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이가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가 족도면에 와서 붙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자라놓은 방추사가 이가 염색체랑 붙어 있겠지. 맞지? 후기 때는 이가 염색체가 드디어 양쪽으로 분리돼 버립니다. 원래는 후기 때 뭐가 분리됐죠? 염색 분체가 분리됐지. 여기서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자, 봐봐. 원래 봐봐. 여기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 4개 있었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있잖아. 2개가 한 쌍이죠. 맞지? 아까 요거 2개 상동 염색체, 요거 2개 상동 염색체잖아. 상동 염색체 2개가 한 세트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2n 이꼴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린 그 세포수들이 전부 다 2n 이꼴 4짜리 세포를 그렸단 말이야. 2n 이꼴 4짜리. 2n 이꼴 4라는 건 뭐냐면 상동 염색체 2개가 세트인 게 총 4개짜리 세포다라는 소리야. 이것도 2n 이꼴 4예요, 지금. 근데 요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각각 뭐다? n 이꼴 2로 바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n 이꼴 2, n 이꼴 2의 1분열이 끝나버립니다. 즉 1분열에서 뭐가 2n에서 n으로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었죠.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개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한 개만 가져올게요. 여기서 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한계가 그대로 이분열을 스타트합니다. 아까 세포 분열 2번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안에 지금 염색체 상태가 뭐야? 이분열 전기죠, 지금. 현재 상태는 N = 2. 염색체는 2개인데 상동 염색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N.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거 보면은 지금 상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다시 양쪽에서 뭐가 자라나온다? 방추사가 자라나오겠죠. 그러면 중기 때는 어떻게 된다? 역시 방추사가 연결되겠지. 맞죠? 후기 때는 갈라지죠. 자, 여기서 뭐가 분리된 거다? 여기서는 이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지만 여기서는 뭐가 분리되고 있는 거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뭐다? 지금 얘도 N 꼴이고 얘도 지금 N 꼴 2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사실 어떻게 된다? 총 4개의 세포가 생기겠죠. 왜? 지금 요거 한 개가 요렇게, 요거 한 개도 요렇게 갈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요거 한 개 이야기만 한 거니까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1분열에서는 뭐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다? 1분열 후기에서 말기 갈 때. 여기가 실제로 수가 줄어드는 포인트지. 알겠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그래야 어떻게? 생식세포가 합해서 결합해서 수정에서 발생해서 개체가 돼도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해가 돼? 만약에 이렇게 감소 분열 안 하면 정자도 46개, 난자도 46개면 그 2개가 결합하면 그 다음 사람은 92개게? 그 다음 사람은 184개게? 그 다음 사람은 368개게? 이러면 지금쯤이면 몇 개쯤 돼야 돼, 염색체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야 일정한 개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감소 분열 구별할 수 있겠죠? 여기에 디테일한 자세한 글 같은 거 설명들은 나머지는 체세포랑 똑같습니다. 단지 몇 번 분열한다? 2번 분열한다. 그래서 딸세포 몇 개 생긴다? 4개 생긴다.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난다?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에서만 생깁니다.
식물이라면 암술, 수술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분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정리.